인간과 달리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종족 요르프. マキアの次は絶対だから。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히비오르라는 천에 새겨 짭니다. どうして泣いてるんだい？私は一人です。 요르프족 중 양친 없이 장로의 보살핌 아래에 살고 있는 마키아. 愛すれば本当の一人になってしまう。 그녀는 눈물도 많고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도 잠시 메자테 왕국의 침략으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王の命令です。我々と共にメザーテの王宮へと来ていただく。歯向かう者はいっそ切り捨てて構わない。 이들의 목적은 왕실의 부흥을 위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영원의 삶을 위해서. 메자테 왕국은 이미 고대의 존재 레나토를 병기로 이용해 모든 국가에서 권력 우위를 선점한 나라지만 고대의 존재에게 생기는 질병, 붉은 눈병은 길들일 수 없었죠. 갑작스레 발병한 레나토의 붉은 눈병 때문에 마키아는 엉겁결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외톨이가 된 마키아의 눈앞에 뜻밖의 인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私のヒビオルです。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부모를 잃은 갓난아기에게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껴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낯선 세상에 버려진 둘은 작은 마을에서 한 귀인을 만나게 되고 親戚の子なんだけどね、布が折れるんだよ。店の裏に使わなくなった織り機がある。それを使うといい。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는 미도의 도움으로 아리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요르프족의 히비오르를 짤 정도로 성장한 아리엘. ヒビオルを持ち込んだ客がいてな。 우연히 메자테 왕국에 납치된 레일리아의 소식을 듣게 되죠. 王子と婚姻するレリア。もう約束したでしょ。じっと良い子にしてて。マキア生きてた。マキア。明日の朝王子の結婚を祝うパレードが行われる。 메자테 왕에게 이용당하는 레일리아를 구출하기 위해 크림과 계획을 짜게 되지만 이미 강제로 메자테 왕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레일리아는 도망치는 것을 포기한 상태. 新しいところに二人で行くの。 결국 마키아는 아리엘과 제3의 땅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모습에 아이까지 딸린 마키아를 받아줄 일터는 없었죠. 그럼에도 마키아와 아리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ほらできたぞ。マキア。 어느덧 마키아와 같은 또래로 보일 만큼 성장한 아리엘. しかし似てねえな二人。本当は駆け落ちしてきたんじゃないかって話があってよ。 아무도 둘을 모자로 보지 않으며 아리엘 역시 사춘기가 찾아왔죠. 今日はこの中から選んでください。 인연이라는 게 놀랍게도 한때 신세를 졌던 미도의 첫째 아들 랭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ねえラング、レイリアはどうなったか知ってる？ 랭으로부터 듣게 된 레일리아의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どうして会わせてくれないの？私の産んだ子でしょ。 친딸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구하러 온 크림과 동료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녀. 何してるの？お酒臭い。 사춘기가 찾아온 아리엘은 마키아에게 상처를 주지만 城の兵士として雇ってもらえるように口を聞いてもらえませんか。マキアが悲しむだろう。母親じゃないですから守りたかったんだ。 그것은 진짜 속마음이 아니었죠. 俺じゃ守れないんだ。
아리엘은 메자테의 기사단으로 마키아는 국왕을 피해 잠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던 크림에게 납치되는 마키아. マキアやっと準備ができたよ 불행했던 자신들과 달리 인간의 엄마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온 마키아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크림. その間君だけはずっと幸せにこれで君だけの過去は消えた 변함없는 모습의 마키아와 달리 아리엘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죠. 君はお腹の子供を守ってくれ 레나토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한 메자테와 적국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결국 적들은 힘을 합쳐 메자테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レイリアどうして生きていたの？迎えに来たよ会いたいの。私の娘に。君のヒビオルに娘の名前は刻まれていない私のエドメル。一緒にここで終わろう 한편 크림은 그동안 무수한 과거를 겪은 레일리아와 자신의 삶, 즉 히비오르를 더럽힐 수 없다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데 기사단장 이졸에 의해 저지되고 맙니다. 총격을 피해 도망치던 마키아는 우연히 아리엘의 임신한 아내와 마주치게 되고 그녀의 출산을 돕게 되는데요. 赤ちゃんに会えるよ。 손녀와의 만남은 곧 아리엘과의 히비오르를 떠올리게 합니다. おかえり。エリアル。 전쟁 중에 다행히 목숨을 건진 아리엘은 마키아와 재회하게 되죠. 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んだ誰かを愛する気持ちを 직접 배아파나진 않았지만 그녀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됐던 아리엘. エリアルが私を呼んでくれるならそれが母さんじゃなくてもいい。 마키아 역시 아리엘을 키우며 스스로의 존재를 찾아가고 성장하였습니다. 行かないで 자신의 역할이 끝나 이제 보살펴줘야 하는 아이가 아닌 아버지가 된 아리엘을 떠나는 마키아. 또 한 명의 비운의 인물 레드멜. 하프 요르프족이지만 인간 왕자 쪽의 피를 더 강하게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버려진 소녀. 그렇게도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던 모녀는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또 다시 이별을 고합니다. 私のことは忘れて。私も忘れるわ。お母様ってとても綺麗な方なんね。 드디어 자유를 찾은 레나토와 레일리아. おじいちゃんのとこへ連れて行ってくれる？ 아리엘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 마키아는 찾아옵니다. 이별의 혈족인 마키아는 언젠간 겪을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별이란 늘 준비할 수 없는 영역. 긴 여정 끝에 이들에게 새겨진 히비오르는 완성되게 됩니다. 영화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이별의 혈족이라 불리는 영겁에 가까운 시간에 사는 요르프족 소녀가 우연히 인간 아이 아리엘을 만나 서로로 인해 성장하고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너무 치트키를 썼다. 일생을 외톨이라 느껴온 마키아가 버려진 아이와 만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느껴보지 못한 부모라는 역할을 미숙하지만 함께 성장하며 해내죠.
직접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키아에게 있어 아리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작중 내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리엘이 처음으로 짠 배, 히비오르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한다던가, 아리엘의 사춘기 반항으로 인해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끈 다 그을린 천마저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아리엘의 몸에 덮어주는 것을 보면 그와 있었던 남들은 버릴 물건마저도 마키아는 전부 오랜 시간 간직했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죠. 영화는 아름다운 작화와 이야기를 전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많은 캐릭터들이 비운의 캐릭터가 되어야만 했는데요. 메자테 왕국의 끝없는 이기심과 욕심을 보며 인간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레일리아와 마키아, 그리고 남겨진 레일리아의 딸 매드멜. 하지만 영화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난 후 마지막 일러스트를 보면 마키아와 레일리아가 탄 마지막 레나토와 요르프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그녀들이 다시 찾은 자신들의 터전이자 낙원일 텐데, 요르프족의 특징은 금발머리에 소년, 소녀 같은 외모를 나타내는데, 일러스트에 보면 뒤쪽에 주황색 머리의 여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황머리 여성의 등장인물은 아리엘의 어린 시절 인간들 사이에서 생활하기 위해 잠시 주황색으로 염색한 마키아와 아리엘의 아내 디타, 그리고 레일리아의 딸 매드멜 뿐이죠. 하지만 마키아는 이미 메자테 왕국의 몰락에서 금발머리로 돌아왔으며, 디타는 마키아가 아리엘을 보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으로서 나이가 들어 3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남은 인물은 매드멜. 그녀는 요르프족인 엄마 레일리아의 피가 섞인 하프 요르프족으로 완전한 요르프족처럼 영겁에 가까운 시간은 아니어도 인간보다는 더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드멜은 레일리아의 고향에서 함께 재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끝내주는 작화와 음악,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중간 눈살이 찌푸려지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작품이라 감히 평가해보며 영화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